제가 여러분들의 유인물로 나눠드린 게 ICC 슈퍼비전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가이드라인이라고 제가 그동안 쓰던 방식을 조금 우리 ICC 형편에 맞춰서 조금 요약해서 보내드렸어요. 그 내용 나중에 보시면 학생들은 프레젠테이션 리포트를 가능하면 간단하게 작성해서 클래스메이트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학우들에게 우리 클래스가 슈퍼비전 앤드 케이스 포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임상 감독과 사례 개념화라는 우리 이 클래스가 있기 전에 이게 간단하게라도 그 요약해서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관행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리포트를 쓰실 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내담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항상 이름도 실명으로 밝히지 않는 게 좋고 그분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래서 그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심해서 작성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더라도 이 나누는 내용은 외부에 절대 다른데 내보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이런 상담 케이스들은 우리가 만나는 분의 어떤 프라이버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이걸 준비하시는 분도 그 아이덴티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을 받으신 분도 여러분 스스로만 자료로 사용하시지 외부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걸 이걸 서로 약속하고 또 그렇게 지켜주시는 게 우리가 임상감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쓰세요. 지금까지 쓰던 방식을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틀로 꼭 가져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면은 저희가 지난 학기에 또 그 지난 학기에도 제가 어떤 형식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툴들을 자유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폼을 쓰시되 어떤 것들을 살피는 게 중요한가 아니 관찰의 요점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상대를 라이프 코칭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이 라이프 코칭적인 정신분석적인 라이프 코칭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보통 우리가 프리젠팅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이 라이프 코칭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 상담에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조금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좋겠죠. 어떤 분들은 난 직장 생활에서 왠지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어떤 경우는 상사들하고 부딪히는 게 힘들다.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그런데 어떤 때는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꾸 본인의 배우자하고 관계가 부드럽지 않다. 어떤 분들은 또 가정생활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자기가 소망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가, 나하고 관계를 통해 어떤 상담 관계를 통해서,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코칭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가를 명백하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분들 얘기를 여러분들이 몇 해고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케이스가 벌써 1년 된 케이스도 있고 어떤 분은 2년 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바로 내일 만나야 되는데 우선 만나기 전에 이분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 상황이 각각 다르겠죠. 어떤 단기 상담에서 10회를 만났는데 거기서 어떤 게 느껴졌다. 이렇게 각각 다른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분들 만나는 동안에 내담자의 삶의 역사들이 나오는데 그 역사 속에 어떤 중요한 순간들, 어떤 모먼트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이분들로부터 드러나는 이분들의 역사 속에 어떤 중요한 시점들이 이 케이스의 역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개인의 역사 속에 어떤 것이 이 케이스의 심리적인 역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게 혹시 있다면 그런 순간들을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게 적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내담자의 얘기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것도 어떤 내담자의 얘기 중심인데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과 상담실에 있을 때 어떤 정서적인 경험을 하는가, 어떤 분하고 같이 있으면 상담자인 우리가 굉장히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분과 같이 있는 그 시간이 편안한지 불편하다면 어떻게 불편한지 하는 우리가 느끼는 상담실 내에서의 내담자와 관계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우선 조금 여러분들이 그걸 어웨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웨이한 내용을 보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담자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하거나 자기 얘기를 서슴없이 잘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침묵을 오래 지키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경우에 환자 아니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치료 관계가 아니고 라이프 코칭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이 코칭에 임하는 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어떻게 접촉하는가, 어떤 빈도로 접촉하는가, 접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접촉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어떤 접촉 관계에 있는지 어떤 분은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2개월, 3개월이 돼도 그냥 침묵 속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얘기도 하기 어려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상담자의 어떤 얘기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접촉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것. 그렇다면 그런 태도는 이분들의 심리 역동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죠. 이분들이 우리하고 접촉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정서 이외에 내담자가 치료자인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특히 전이 정서가 어떤가. 어떤 분은 나를 과거에 중요했던 인물 중에 어머니에게 느꼈던 정서를 우리에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버지 전이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형제 전이를 느끼기도 하고 다양하죠.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은 이번 회기 초반 회기에서는 어머니 전이를 일으키지만 나중 회기에서는 또 아버지 전이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이 전이 정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이가 일어나면서 어떤 분들은 상담에서 와서 특히 정신분석적인 상담에 임할 때는 자기 안에 느낌이나 생각이나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의식에 떠오를 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기대하고 또 내담자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도, 그렇게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치료나 어떤 상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분들이 협조하기보다는 자꾸 이 상담의 목적과는 상이한 쪽으로, 오히려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쪽으로, 자기가 불편한 얘기는 안 하고 불편한 정서도 감추어버리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쩌면 상담이 바르게 진전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저항이 일어나는 게 많은데, 이번 저항이 어떤 방식의 저항이 크게 작용하고, 저항의 어떤 패턴이,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리시스턴스가 어떤 것인가, 주된 저항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주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정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만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면은 자기 정서가 아니라 그걸 투사한 정서를 가지고 자기가 느낌이 아니라 자기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계속 얘기를,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얘기 대신에 친구 얘기나, 아니면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 있었던 선생님들의 얘기, 또 다른 경우에는 오며 가면서 있었던 교통 상태에 대한 얘기, 날씨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해서 자꾸 본인의 의미 있는 어떤 상담에 도움이 되는 쪽에, 그래서 자기의 정서적인 삶에 중요한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기 정서나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쪽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저항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저항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저항을 하나도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또 무리이기 때문에, 그 저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우리가 슈퍼비전 내에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이런 저항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파악한 내용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이런 저항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그 저항은 어떻게 인터벤션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는 환자나 내담자가 가지는 우선 전이 정서, 그리고 저항, 이런 것은 내담자의 것인데, 치료자 내지는 상담자, 라이프 코치가 느끼는 것은 어떤 역전을 느끼느냐,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정서들을 우리가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전이가 나는 이 내담자를 만났을 때 주로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가를 오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역전이를 이해하는 거가 내담자의 정서를 이해하고 내담자의 무의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느끼는 정서죠. 우리는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이나 정서,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역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역전이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주관적인 역전이고 객관적인 역전이. 주관적인 역전이는 내담자로부터 우리에게 유입되어 오는 것들이죠. 그 induced feeling이라고. 객관적인 역전이는 우리가 느끼긴 하지만 이건 내담자로부터 바로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우리 전이정서를 느끼고 있을 때 이 전이정서가 우리에게 유입되면서 우리의 역전이 정서가 일어난다고 보통 설명을 하죠. 또 하나 이와 대조되는 것은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ubjective counter transference는 내담자하고 관계에서 내가 느끼긴 하지만 이건 내담자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니고 원래 나의 히스토리 속에서 내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지점 때문에 내가 느끼는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로부터 유입된 그런 정서하고는 크게 구별되는데, 이건 내가 과거에는 내 분석이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정서라고 보통은 봐요. 그래서 주관적인 역전이를 정서가 있을 때는 이 주관적인 역전이는 절대로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담자로부터 바로 나는 게 아니고 나의 히스토리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내담자는 부당하게 내 정서 때문에 오염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상담자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어떤 정서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걸 자기가 컨테인하고 필요할 때는 이걸 소화해서 돌려주고 하는 이런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정서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같이 공부할 내용이고, 특히 이 부분을 우리가 슈퍼비전에서도 항상 여러분 함께 나눠야 될 부분들이죠. 어떤 경우는 이 정서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역전이가 굉장히 강렬한, 만약에 내담자가 굉장히 누군가와 큰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대상하고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가 10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사실은 그 분쟁에 있었던 그 상대방이 내가 과거에 나하고 부딪혔던 유형의 사람들인 경우,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독선적인 사람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경우에는, 내가 과거에 독선적이었던 어느 중요했던 대상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10이라는 정서를 느끼고 좀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나는 과거에 내 대상하고 100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담자는 10이라는 정서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100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이걸 오히려 내담자에게 되돌려줄 가능성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내담자는 자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자의 것이 자기에게 덮어 씌워지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관적인 역전이를 구별해서 이걸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객관적인 역전이는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우선 내담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담자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이 객관적인 역전이가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얘기예요.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서이거나 가로막지 말고 그 정서를 우리 것으로 일단은 컨테인하면서 그 중에 객관적인 역전인지 주관적인 역전인을 가르는 것은 그 다음 얘기고, 내가 싫은 정서가 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걸 억압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우리는 정서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정서 때문에 우리가 힘든 정서를 바로 서프레션하거나 리프레션하는 이런 억압의 기제를 항상 사용해 오는데,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아프지만 이 정서들을 내가 그대로 억압하지 않고 맞닥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서를 내가 회피하지 않고 그걸 직접 바라보고 느끼는 그 힘들, 그걸 아픈 정서일지라도 어떨 땐 굉장히 헤비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정서일지라도 그 정서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그리고 느껴야 그 정서를 기반으로 내담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정서는 회피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인카운터하고 그리고 그걸 수용하고 느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마 슈퍼비전소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역전이 이슈들이에요. 그 역전이를 잘못 따르면 우리가 상담에 역전이 저항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상담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우리가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역전이 때문에. 우리가 역전을 잘 못 다루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내담자를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에 역전이 저항을 여러분들이 의식한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수확이에요. 내가 역전이 때문에 어떤 개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개입을 해줘야 될 때 개입을 회피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역전이 저항이 생겼다고 하는 건 이 역전이 저항을 내가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어쩌면 역전이 저항을 해소하는데 실패한 경우는 없는지. 그래서 역전이 저항, 역전이 문제와 역전이 저항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 슈퍼비전 속에서 임상감독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전이와 그리고 전이와 관련되는 저항, 한편으로는 상담자가 느끼는 역전이와 그로 인한 역전이 저항, 이게 한 쌍이죠. 하나는 전이로부터 오는 어떤 저항과 하나는 역전이와 역전이로부터 오는 저항. 이게 하나는 내담자의 것이고 하나는 상담자의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거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꼭 이런 순서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쓰던 편한 방식으로 이 중에 여러분들이 다 살피지 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슈퍼비전을 1회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지니까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다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걸 풀 리포트를 쓰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구두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활자화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니멈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어떤 슈퍼비전을 받고 싶은데 내가 우선 이 보고서를 충분하게 쓰지 못해서 이게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느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글자로 표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 머릿속에 충분하게 이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는 저는 이런 보고서 없이 슈퍼비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문자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크게 비중 두지 않고 보고서는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도와주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엔 아까 제가 한 8가지 이렇게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주요 초점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중에 나는 이 내담자를 만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문이 있는데 이 의문을 좀 해소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우리 학우들이나 슈퍼바이저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간단하게 그 부분도 적어서 나중에 토론하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우리 클래스의 첫날이고 해서 슈퍼비전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리플렉션이나 창의적인 사고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툴로 드린 것이지 여기에 얽매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정서가 슈퍼비전 클래스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첫 2학기 동안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먼저 이걸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여버릴까봐 그게 조심스러워서 안 드렸던 거니까 이건 이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하라는 거지 이 체제에 매이라는 것이 아닌 제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